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을 통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기초부터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시간, 권도구의 마켓 A to G 시작합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권도구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다시 한번 좀 3월 초 들어서 분위기가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간밤에도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물론 장중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노출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애플이 주도하는 그런 빅테크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최근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최근 시장이 성장주 위주로 조정을 받다가 네네. 지난주 목요일에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바닥으로 기점해서 반등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추세가 조금 이어질지 이번 주부터 이제 계속될 그 이벤트들이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짚어보고 좀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난주에 그 연준 인사들이 그 금리 고점을 더 높여야 되고 네네네. 3월에 50bp 인상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언급을 하면서 예. 국채 금리가 좀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최고 수준을 조금 넘어섰어요. 넘어서고 지금 살짝 지금 내려온 지금 상황이고요. 네. 다음 장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4%를 넘기면서 작년 10월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조금 하락을 했죠. 이제 그동안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증시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쵸. 국채 금리가 이제 고점을 찍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주나 좀 그동안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금리의 영향력이 그만큼 또 커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진짜로 이제 연준이 결정하는 그 금리에 대해서 전망치가 좀 바뀌거나 한 게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뭐 사실 2월 FOMC 때까지만 해도 뭐 연준이 뭐 금리를 뭐 안 내린다고 하고, 그쵸. 예, 그렇죠. 근데 시장은 내릴 수 있다 연말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시장과 연준의 약간 동상이몽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네네. 그래,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FOMC 이후에 데이터가 강하게 나오면서. 이제 인플레가 좀 안 잡힐 것 같은 지금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시장이 연준 말을 듣게 됐던 거죠. 그래서 네, 그렇군요. 결국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는 컨센이 형성이 됐고요. 그 자료에서 보는 것 같이 5.5%까지 올해는 5.5%까지 올리고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거가 이제 컨센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2월 FOMC 때는 11월과 12월에 한 번씩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컨센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만큼 좀 급격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금리의 그러니까 매크로 변수에 조금 의존적인 증시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의 말을 믿지 않았던 시장이 이제는 연준이 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나 보다 하고 조금씩 인정해가는 그런 국면에서 주가의 조정이 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두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에도 큰 이벤트들이 좀 예정이 돼 있다. 이 부분을 네. 정리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고요. 우선 첫 번째, 이번 주에 있을 첫 번째 빅 이벤트는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난달 FOMC 직후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51.7만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완전 서프라이즈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상치를 완전히 크게 상회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증시 상승에 약간의 제동이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월 데이터를 이제 나중에 좀 분석을 해보니 이거는 이례적으로 좀 따뜻한 날씨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요.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데이터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2월 데이터가 고용이 예상 수준만 나와도
1월에 발표된 그런 데이터가 그냥 노이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쵸. 되면 네.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는 그냥 호재로 그냥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원래는 고용이 나오면 고용보다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와야 시장에서는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텐데 네네. 근데 1월 달에 워낙 이제 높게 51.7만 명이라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많이 시장 예상치를 뭐 아주 살짝만 소폭만 상회하고 해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예. 말씀드릴 게 다음 장에서 보시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기사로 나온 건데 주요 민간 채용 업체들의 데이터를 보면 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데이터 비교해서 많이 좀 진정되고 있다, 쿨 다운되고 있다는 표현을 그래요? 썼습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에서 제가 이제 동그라미 쳐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그 집 리크루터라는 곳과 링크업이라는 곳에 이제 고용 데이터를 보시면 예. 위에 두 개 그 졸치와 그 인디드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거든요. 네. 그 데이터 대비해 가지고 확실히 좀 꺾이는 속도나 그 하락 폭이 더 큰 거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보면 이번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확실히 1월보다는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1월의 고용 지표가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모두들 좀 당황하셨고요. 그리고 또 뒤이어 이어졌던 물가 지표, 소비 지표까지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갸우뚱했던 그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날씨라는 변수가 만약에 작용해서 또 노이즈였다면 이대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2월의 고용 지표까지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이건 정말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부장님께서는 2월에는 조금 안정될 가능성 다시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1월이 노이즈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한번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빅 이벤트는 고용 지표였고요. 두 번째 빅 이벤트가 또 하나 더 있다고요. 네, 두 번째 빅 이벤트는 파월의 상하원 증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준 의장은 1년에 2번 상원과 하원에서 연준 통화 정책과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이번 주에 그 상반기는 이번 주에 이제 잡혀 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파월의 이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3월 FOMC를 지금 2주 남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파월 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기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미 2월 달에 2월 FOMC 때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쵸.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불안한 게 FOMC 이후에 데이터들이 어쨌든 너무 강하게 나왔고 맞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파월 입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거나 혹은 시장에서 경계할 만한 단어가 새로 만약에 조금 나온다. 네네. 네, 그렇게 되면 CPI가 다음 주에 있고 다다음 주에 FOMC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의 긴장감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론적인 입장은 견제하지만 세세한 단어는 좀 조심해서 보자.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네, 이번 주에 빅 이벤트 두 개를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결국 FOMC 때 금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CPI, 물가 그렇겠죠. 지표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발표되는 데이터로 증시가 왔다 갔다는 할 것 같은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거는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하는 CPI가 이제 굉장히 가장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1월 달에 하락 속도가 둔화가 됐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기는 했는데 보통 물가 같은 경우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하락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는 있지만 아래 방향은 좀 맞다고 좀 보고 있고 네네. 그래서 좀 이번에 만약에 2월 달에 발표하는 CPI가 다시 하락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다라고 하면 1월 달에 발표한 이 CPI 데이터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노이즈로 조금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2월 CPI 하락 속도가 만약에 빨라지면 예. 시장이 예전에 예상했던 그 수준이 있거든요.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 5월 달에 금리 인상 종료, 네. 그리고 최종 금리는 5.25%.
네, 요 수준까지 반영을 할 걸로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증시는 아마 FOMC 이후에 한 번 더 상승을 했잖아요. 다음 날. 그래서 아마 그 수준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월 FOMC 이후에 시장이 좀 변동성을 겪고 있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경제 지표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조금 더 길어지고 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많이 동의하는 분들이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 주 고용 지표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주 CPI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또 권동우 부장님께서는 2주에 한 번씩 나오시기 때문에 예, 다음 주 CPI까지 간단히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CPI에 대해서 부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조금은 자신감이 있으신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하락폭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게 좀 그 CPI를 판단하는 기준점 지표들이 조금 달라졌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 부분일까요? CPI를 이제 구성하는 구성 비중이 네네. 1월 달에 이제 바뀌기는 했는데 그쵸. 저는 그 영향보다는 그 CPI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아직 그러니까 근데 한 작년 3월 달부터 주택의 선행 데이터가 이미 꺾였어요. 근데 그 꺾인 게 레깅 돼 가지고 그 반영이 늦게 되는 반영되는군요. 늦게 반영되는 게 거의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시차가 걸립니다. 근데 그 시차가 돌아오는 때가 대략적으로 3월에서 4월 정도 돼요. 그래서 예. 아마 이번에 발표하는 2월 CPI나 아마 다음 달에 발표되는 3월 CPI에서는 아마도 좀 그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그 영향이 처음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2월 CPI, 이번에 3월 달에 발표하는 2월 CPI부터 반영이 좀 시작될 걸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변곡점에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많은 이제 투자 전문가 분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래도 물가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을 표현하시는 경우를 제가 주변에서 요즘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런지 파월 의장도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발언을 자신 있게 했던 게 아닐까라는 그쵸, 예, 네네.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갖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빅 이벤트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께서는 또 2주 후에 또 등장해 주셔서 예, 이 부분들에 대한 리뷰까지 해주실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권동우 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부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